역사를 산다는 건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왼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너무 많은 사람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의 일이라고.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승강을 헤엄쳐라서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사이 공동성명. 남조선의 문익환 목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민족 통일 문제를 협의하며 아울러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 남과 북의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의 통일 협상 및 민간 차원의 모든 접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고 서로가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열의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문익환 목사는 나라의 분열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이 일체임을 천명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이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은 두 지역 간의 현실적 차이와 민족 통일의 절박성에 비추어 비련적인 역사의 요청임을 지적하면서 연방 국가의 단계적 창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남북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쌍방은 상치되는 이해와 주장을 넘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둘째,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쌍방은 정치 군사회담을 추진시켜 남북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넷째,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 방도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다섯째, 쌍방은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은 남북 대화와 평화 및 통일의 성취와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측은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 연습 기간에는 대화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문익환 목사는 올해 팀 스피릿 합동 군사 연습 기간
북에서 취한 유연한 대화 자세를 평가하였다. 여섯째, 문익환 목사는 교차 승인, 교차 접촉에 대한 북의 거부적 입장과 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문익환 목사가 주장하는 남북 교류와 점진적 연방제 통일 제안이 두 개 한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곱째, 쌍방은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나라의 통일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함에 대한 공동의 영혼을 표시하였다. 여덟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전민련의 범민족 대회 소집 제안을 지지하고 문익환 목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 평화축전에 참가하려는 남한 청년 학생들을 지지하며 쌍방은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한다. 그 이후에 22일 동안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100여 명 이렇게 계속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생명평화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그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평화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가이아 이론이 있는데 사실 그 이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제 현실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게 지금 허리 잘린 지 74년이 됐고 결국 허리 잘린 그 병증의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로 지난 20년 동안 그 2위 국가가 또 하나의 분단 국가인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자살률 2위 국가가. 그래서 이 분단이 가져오는 이 생명에 대한 이 병폐가 뚜렷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여간 이러한 대국민운동부터 순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평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더 이상 이제 남북이 이렇게 완전히 적대로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우리가 한반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씀으로써 국민들이 좀 새로운 인식을 갖고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순례할 때 맨 앞장에 섰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 제일 젊기 때문에 그 젊음을 가지고 앞장서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앞장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문득 저희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걸 어떤 외침 또는 어떤 지적인 활동 이걸로서 과연 가능할까? 좀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 찾은 방식이 그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달리 살아왔던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느껴보고 발이 부르트도록 한번 걸어보면서 그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런 순례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우러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너무 늦었구나 그런 이런 발걸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29일부터는 4대 종단 성직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우리부터 한번 같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한번 걸어보면서 좀 우리 경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벽을 한번 넘어보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옆자리에 예쁜 여자, 젊은 여자가 있었고 조금 연세가 있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예쁜 여자는 임수경 씨라고 하는 분이었고 연세 많으신 분은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은 옛날 김구 선생과 함께 갈 때 젊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38선을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주 슬피 우는 것을 경험을 했고, 제가 갈 때 여기 저희 명찰에 뭐 거편 이런 거를 못 쓰고, 근데 그게 위에서 못 쓰겠는지 아래 것들이 못 쓰겠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래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K불교 조계종, H불교 태고종 내려가면서 이름을 썼었습니다. 민병도. 그리움이 넘이며 울리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지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삶 휘뚜성이의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일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랑이 있다 스스로 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랑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돈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시대에 거의 70년도 넘게 이어온 냉전 시대를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최소한 공식적으로 6.15 선언 이후로 부단한 어떤 남북 간의 평화 노력이 이제는 뭐 완전히 그 거의 70년 전으로 되돌아갔죠. 이제는 뭐 양측이 적대국으로서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전쟁이 시작돼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이 중심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통일 민족 역량의 약화입니다. 아, 그럴까요? 당연히 다 여러 답도 맞을 거고 다 직간접적 관계됩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저는 정권 교체예요. 맞아요. 정당이 바꿔주겠지. 진보적 정당이면 뭘 해주겠지. 그래서 뭐 그 당시 촛불 정부인 그 행정 그리고 거의 180도 가까운 국회의 입법 국가 3권 중에 2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뭡니까? 갑자기 남북이 적대국이 돼서 전쟁 상황이 됐어요.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왔죠. 정치 외교, 뭐 북한학도 이제 개설돼서 북한학 전문가도 나오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한 것처럼 트럼프가 한마디로 정리했죠. 야, 걔네들 우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남이 어떻고 북이 어떻고 뭐 북을 알아야 되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뭐 정치 외교 뭐 전문가들 막 나와요. 뭐 언론 매체도 나오면 뭐 심지어는 뭐 요번에 김정은이가 뭐그 탈차를 뭘로 바꿨다더라 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 남북 간의 소통과 이해라는 것은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북한은 아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북한을 알아야 된다. 뭐 알아서 어떻게 되는 이런 분단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인 접근만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통일의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 나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여 년간 최소한 지난 30년, 20년 동안 이러한 어떤 것을 늘 반복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애원하고 있을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민중 직접 조직해야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시원한 말씀이 아주 좋네요. 이 경기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놈은 주최 측은 이거 끝낼 생각 없어요. 이거 계속해야 뭐 수입 계속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전 이래서 이제 전등록에 있다는 한로 축배 사자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제가 노땅이라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만 한로 축배 걔들은 날아오는 돌멩이만 막 쫓아다니지만 사자 교인 사자는 돌 던지는 그 사람을 가서 물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상황의 핵심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아무리 정부와 이거 국회 얘기도 안 들어줘요. 사실 이명박 때도 그 어느 나라도 혹은 그 후에도 그 수용하지 않는 수입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그냥 미국 말에 따라서 막 해왔을 때 그런 짓을 하거나 또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그 당시 정부가 이 안보리에 이 생물무기 제재가 왔다. 그거 해달라 요청만 하면 즉시 안보리에서 그 규정상 조사비가 파견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침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북의 문제는 사실 민만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는 건 저는 그런 걸 반복하는 건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과 관, 지금은 관이란 말은 옛날 표현입니다만 정부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나가지 않는 한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면 메아리로 끝난다. 그래서 저는 이 주체적 민간 평화 운동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정치 외교나 북한만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완을 해야 된다. 북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지면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하나만 지켜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냉전체제의 원조는 뭐냐?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43년, 45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은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디코스 자유로운 민주 독립국가가 될지어다 샤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3년, 45년 포츠담 카이로 선언의 국제적 합의가 왜 태평양 전쟁을 종결하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냐 이거죠. 여기에는 미국의 가장 큰 책임이 크고 일본의 소위 말하는 요시다 에치션 교환 공문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47년에 미국의 트루만 선언이라는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냉전 체제로 바뀝니다. 2차 대전 때 소련과 중국이 연합국으로서 같이 싸웠던 이 동지들이 소련이 사실 볼스비키가 혁명을 일으키고 동구로 공산화를 하고 또 중국이 바로 공산화로 들어가고 그리스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소련은 1947년에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 훌다 대학에서 The Cold War has begun. 냉전은 시작됐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최전선에서 이걸 막아줘야 될 나라 가운데 일본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요시다 에치선 두 사람이 짝짝꿍을 해서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초안 작업에서는 일본에 대한 엄격한 전쟁범에 대한 응징, 조선에 대한 확실한 손해배상, 영토 문제 이런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협정 체제에는 일본의 식민지 범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엄격한 범죄가 규정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독도 문제를 비롯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의 잘못 끼운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그것이 계속 이와 같은 유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광복 78주년, 79년 그리고 3.1 독립선언 105주년을 맞이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국제법에서 최장기의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여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우 교수 좋은 얘기했습니다. 우선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것만은 안 되고 조직화가 돼야 되고 시민단체죠. 제도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새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180명을 우리가 촛불로서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저는 촛불대 훈장 범국민협의회 모든 종파를 채워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을 해가지고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지가 볼 때 제 사무실에 볼 때 야, 참 이거 밖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다 소리구나. 이제 우리 시민운동도 저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도권에 들어갈 분들은 확실하게 제도로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돼요. 자, 제 얘기가 너무 다른 쪽으로 가는데 어떻든 현재의 이 한반도의 장기 분단은 샌프란시스코 51년 체제와 그 하위 체제인 65년 한일협정 체제라는 이 속에서 냉전과 그리고 역사태행이라는 이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첫째는 국내적인 차원, 남북 간의 차원, 국제적인 차원.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를 하려니까 옥죄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 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냐? 그 당시에 아다시피 4.3 사건이 등등이 있어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이 만들어지면 한시법으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53년 형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아직도 이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바로 방문법이 합산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냉전법제를 어떻든 폐기를 해야 남과 북의 교류협력하는 게 범죄시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에 간도대 지진 100주년 추모 기념회 참석한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이 거기에 조총련이 총련 이사가 참여했다 해가지고 교류협력부 30조 해가지고 북한의 구성원으로 만나는 걸로 해서 그럴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았다. 벌금을 물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는 저는 어떻든 이 냉전법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당장 국가보안법 교류협력 바꾸자 하니까 저항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애들려서 남북 정상합의 법적 구속력 부여 특별법을 만들자. 국가보안법 만들자면 바로 막 던지니까 남북 정상합의 법적 구속력 부여 특별법을 만들자. 맞아요.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국제와 결혼할 때 국가보안법을 걸면 특별법이고 신법 우선 원칙이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게 우선합니다. 남북 사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합의할 생각하지 말고 72년 1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뽑아야 되고 그런 민간 통일 운동을 해야 돼요. 자주가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 민족 대단결 이 사업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돼요. 자, 세 번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방해물이 한두 가지. 자, 우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가 뭡니까? 국가는 군사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저는 이 전시작전권을 다 하려고 뭐 이런 거, 뭐 과거에 내가 그런 논문도 쓰고 있는데 내가 최근에는 그 논문 다 파기했어. 통보해서 행사한다 하면 돼. 아까 우리 우 교수가 누가 어느 분이 발표했는데, 김영희 교수가 했는데, 1950년 7월 14일 6.25 중에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귀하의 산하에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작전 지휘권에 대한 것을 이양한다. 이겁니다. 서한입니다. 서한. 그러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뜻은
이 물리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걸 말하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끝나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 된 겁니다. 돌아와요. 헌법상 대한민국 주권국가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예요. 달라고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국방부가 그래도 이분들이 딱 안 들어서 미국에도 랜드 커퍼레이션이라는 내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정식으로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 할 말 없어요. 우리가 한미관계에서 상호방위조이나 주둔군 지휘협정이나 워킹그룹이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주권국가로서의 우리가 이제 요구해야 될 거를 미국 조야에다가 전문가들한테 시켜서 협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책임에 저는 이런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쟤를 좀 위에다 높은 데 좀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당장 아무리 진보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운동본부에도 우리 대표님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우리 눈높이를 높여. 그게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유엔시의 관계 문제를 풀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국제적으로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민족의 현실 뭐 이건 다 하고 맨 끝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유엔시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 왜 아닌지 알죠? 아까 뭐 다 소리 나왔죠? 유엔시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 사태 때 들어오는 겁니다. 유엔시 군사기구가 정치 외교적 패권까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엔시는 4.27 판문점선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방해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시의 3대 임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대북 지키는 50년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의지 관리하는 업무 현재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정면과 통일하고 참 이거 여러분들이 38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냐, 이 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한미관계 속에서 대중 대러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해야 하고 우리 북방 외교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미중 간 등거리 외교, 한미 안보 문제, 한중 경제 문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 합의의 법적 구속력 부여를 위한 민족평화특별법을 반드시 22의 2대 국회가 해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남북 교류 이거 안 됩니다. 전부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교류협력에 의해서 꼼짝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안합니다. 70년 장기 분단 조선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지정한 특수상을 감안하여 양자 외교보다는 다자평화 회의로 나가야 된다. 속력을 부여하는 특별법, 가칭 민족평화법을 국내적으로는 이걸 22대 국회가 해내야 됩니다. 둘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조통일 3대 헌장 실현한 한반도 평화사업의 총주력이 해야 됩니다. 왜 평양에 3대 헌장 기념달 철거했습니다. 자주를 외치면서 가장 자유적인 노예적인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짓거리 했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최초로 북을 적이라고 2023년 국방백성이 처음 썼어요. 민족 대단계를 얘기하면서 유엔총회 나가가지고 북한의 가장 아픈 그 인권 문제라는 이런 걸 거기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핵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민족 대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남북한, 미국, 중국, 사자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평화회의를 구축해서 평화 외교선언을 해야 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서 만들어야 됩니다.